가볼게요. 1문단부터 분석. 식물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에서 얻는 탄소와 산소를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영양 원소를 토양에서 얻는다. 중심 대상 식물인 거 보이죠? 식물이 영양소를 얻는데 어디와 어디에서 얻나요? 공기와 토양에서 얻네요. 라는 게 문장에 읽혀줘야 돼요. 한국말입니다. 국어예요. 자, 그래서 공기, 토양,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그러니 공기 중에서 얻는 산소와 탄소가 영양분. 조심해야 될 거 토양에서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어. 그렇지. 얘 공기 중에서 얻어야 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토양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양소를 얻는지를 주목하는 지문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탄소, 산소 벌써 은상 찌푸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계속 가볼게요. 토양은 식물 뿌리와 미생물이 무기 영양소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복잡한 생태계이지만 식물과 미생물이 상호 이익을 위해 공생하기도 한다라는 거야. 자, 공생관계, 경쟁관계 나와요. 그러면 그 관계성은 두 가지로 추려져야 돼요. 뭐랑 뭐예요? 대상 보이나요? 뭐랑 관계? 얘기해줘. 식물 뿌리 네모카. 그리고 또 미생물 네모카. 얘네들의 관계 형성하죠 지금?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무기 영양소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관계. 밑줄 경쟁. 근데 서로 좋게 하려고 공생, 함께 살기도 한대요. 공생관계. 무기 영양소 이딴 거에 쫄지 마세요. 유기는 탄소 포함되는 거고 무기는 탄소 포함 안 된 거. 어찌됐든 땅에서 영양분 얻는 거. 그지?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 경쟁을 하는가 혹은 공생을 하는가, 그거의 관계가 1문단에서 딱딱 던지고 있습니다. 계속. 식물은 탄수화물과 같은 유기양분을 미생물에게 공급하고 미생물은 식물의 토양 양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뒤에 문장 공생관계 얘기해, 경쟁관계 얘기해, 공생관계 얘기해.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누가 누구한테 공급을, 무엇을 했는지를 주어를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각 다시 한번, 식물은 미생물한테 뭘 공급? 유기양분. 그래서 예시가 나왔죠? 그 다음 미생물은 토양의 양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서포트, 도와주는 것 뿐이래요. 추상적이죠? 추상적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알겠죠? 미생물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그 다음 가볼게요. 식물의 필수 원소 중에서 식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9종류를 다량 영양소라고 하는데, 이 중 하나인 질소는 식물의 단백질, 핵산, 엽록소 등 구성 성분으로 쓰이기 때문에 식물의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나열돼요. 여기서부터 다 외우려고 부담 절대 현장에서도 하지 마세요. 알겠죠? 왜? 지문 줘요. 근데 뭐 9종류 단백질, 핵산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알겠지? 선택지 나오면 본문 찾으면 되잖아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중심 대상 얘기해 주세요. 질소가 보여야 돼요. 좋아요. 중심 대상 질소. 그러니 질소의 특징을 밑줄만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량 영양소다라는 것이 먼저 나오고 있죠. 밑줄. 다량 영양소는 뭐 이름값 해야죠. 뭐요? 다량 필요해요 라고 하는 거 끝. 그죠? 그 다음 또 식물의 단백, 핵산, 영양소 구성성분이구나. 아, 질소는 식물의 구성템. 끝. 구성템이니까 당연히 식물에 자라는데 영향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치? 질소에 대한 특징 정보입니다. 끝. 대기의 78%가 질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질소 분자는 두 개의 질소 원자가 매우 안정된 삼중 결합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물체는 질소 기체를 직접 이용할 수 없다라고 나오네요. 먼저 저런 숫자나 정보 쏟아지면 쫄지 말라고 했어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냥 숫자 나오면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소에 대한 대기 78%라는 정보 나온 거고,
그리고 또 구성 원자가 나와 있어. 그치? 근데 여기에서 또 출제 포인트가 이런 거 말장난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구성이잖아요. 질소의 구성. 근데 우리 국어잖아. 예, 국어기 때문에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숫자들이 나왔을 때 뭐 2랑 3이랑 바꿔치기예요. 그래서 뭐 3개의 원자가 3중 결합, 2중 결합으로 바꾸고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냥 얘가 질소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이 N2 화기호로 인식을 해주면 그냥 간단하게 편하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3중 결합이라고 하는 거 3중 동그라미 쳐주시고, 얘는 정확한 뜻이 원래 세 쌍의 전자가 공유해가지고 결합하는 거죠. 자, 결론. 탄탄해요? 아니면 탄탄하지 않아요? 탄탄하죠. 그러니까 수식이 뭐예요? 이 잠금 장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화된다. 그러니까 질소의 포인트보다 매우 안정화된다. 결합이 세다, 약하다? 결합이 세다. 좋아요. 그 다음 대부분의 생물체는 질소 기체를 직접 이용할 수 없다. 계속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질소를 얻으려면 공기 중에 존재하는 질소 분자를 반응성이 높은 다른 질소 화합물인 암모니와 혹은 질산염으로 변환하는 과정인 질소 고정이 필요하다. 또 나열되면서 뒷부분에 개념 정의하고 있어요. 핵심 개념 먼저 체크. 질소 고정. 질소 고정을 하는 이유, 목적 뭐예요? 누구 위에? 뭘 위에? 식물 위에. 식물한테 영향 주려고. 그치? 이게 목적. 질소 고정하는 이유. 질소 고정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다시 공기 중에 있는 질소 분자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는 거? 질소 화합물로 바꾸는 거. 오케이. 왜 질소 화합물로 바꾸냐면 반응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다른 물질과 결합하기 쉬워진다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물질과 결합이 가능해진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 전에 질소 고정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 다른 물질하고 결합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출제 의도 얘가 밑줄친 다음에 그 이유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다른 물질과 결합이 힘듭니까? 안정화돼서 3중 결합 장치를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파고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바꿔줘야 된다고요. 알겠죠? 질소 고정은 이걸 결합을 완화시켜야 돼요. 탄탄하게 하는 것을, 요것을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반응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겠죠? 예시는 암모니와 질산염으로 나온 것 뿐이고요. 그러니 결론은 질소 분자가 질소 화합물로 다시 변환하는 과정이 포인트입니다. 누구한테 영양물 주려고? 식물한테 영양분을 주려고. 괜찮죠? 근데 누가 줘라? 뒤에 스탠딩 가세요. 네, 눈을 의심했어. 고3이. 자, 보자. 그 다음 문단. 자연 상태의 질소 고정은 주로 생물학적 질소 고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질소 고정 세균이 가진 질소 고정 효소의 촉매작용에 의해 질소가 환원되어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것이다. 자, 문장 먼저 끊고 우선 질소 고정 떡밥 던졌으니 질소 고정에 대한 설명 자세하게 나오죠. 그쵸? 환경 볼게요. 어떤 질소 고정이냐면 자연 상태의 질소 고정이에요. 첫 번째 국어 시험이라고 얘기했어요. 출제 포인트 자연하고 반대는 인위적 상태겠죠. 그러니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 인위적으로 과학자가 실험하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벌어지는 일에 그 중에 질소 고정을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일치불일치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인위적 상태 아닙니다. 계속 주로 생물학적 질소 고정에서 이루어진다. 또 하나의 수식 뭐 생물학적. 그러니
다른 질소 고정도 있는데 이 글에서는 생물학적을 다룰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질소 고정 세균이 가진 질소 고정 효소 촉매 작용에 의해서 본대요. 중심 대상 일단 질소 고정 세균. 이게 가진 효소가 있나 봐요. 효소는 대표적인 촉매죠. 그쵸? 촉매기 때문에 얘 때문에 질소가 환원된대요. 와우. 그래서 암모니아가 생성된대요. 묶어봐. 이거 질소 뭐라고 한다고요? 질소가 암모니아로 생성된대요. 변환된대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질소 고정. 오케이. 되겠죠, 여러분? 왜? 암모니아가 대표적인 뭘로 예시 나왔다고요? 질소 화합물로 예시 나왔잖아요. 이제 결론은 뒤에 암모니아 설명 계속 나올 거야. 예시로. 알겠죠, 여러분? 이게 변형돼서 나온다면 암모니아 나왔으니까 질산염에 대해서도 언급이 될 수 있어요. 이 지문은 암모니아, 처음부터 끝까지 암모니아 얘기 나오거든요. 알겠죠, 여러분? 아무튼 자, 우리 질소 고정 세균에 있는 효소가 뭔가 촉매 작용을 막 해서요 질소 고정이 된대요. 그럼 필수 코스가 뭐예요? 지금 밑주친 효소가 촉매 작용해야 돼요. 그죠? 이게 조건. 이게 조건. 이걸 해야, 이 과정이 있어야 질소 고정이 된다. 그 다음 가볼게요. 질소 고정 효소는 철 단백질과 몰리브덴 철 단백질이라는 두 개의 성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효소의 구성템 나왔죠. 효소 종류, 물, 꺽쇠 표시 해볼게요. 효소의 종류 두 개. 그 다음 가볼게. 둘 중 하나만으로 촉매 활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얘들아, 촉매 활성 꼭 필요한 건가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촉매 활성 필요한 건가요?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해요. 뭐의 조건이라고요? 다시? 질소 고정의 조건. 필수 조건이라고 쓰자. 까먹지 마세요. 저걸 해야 고정이 되니까 저걸 해야 돼. 근데 둘 중에 하나만으로는 안 된대, 그 조건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둘 다 무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둘 중 하나, 둘 모두 있어야 된다. 모두 존재가 필수다. 이렇게 되겠지. 네. 가볼게요. 철 단백질은 ATP를 분해하여 얻은 에너지를 이용해 몰리브덴 철 단백질의 전자를 공급하고 몰리브덴 철 단백질은 공급받은 전자로 질소 기체를 환원시켜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두 가지 단어가 또렷하게 보여야 돼요. 첫 번째 단어 뭐? 철 단백질 보여야 돼. 그 다음 단어 뭐? 몰리브덴 보여야 돼. 왜? 각각의 하는 역할이 나왔잖아. 그치? 효소의 역할 나옵니다. 볼게요. 철 단백질은 얘가 앞글자만 딸게. 몰리브덴 철 단백질한테 어떤 행위를 하나요? ATP를 분해해서 예전에 이거 하지 말고 뭘 공급하나요? 전자 공급. 그렇죠? 전자를 공급하려면 당연히 힘,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고요. 거기서는 ATP에서 분해해서 얻은 에너지래요. 그리고 그 공급받은 전자로요. 얘가 결정적으로 뭘 하나요? 자, 밑줄. 질소 기체로 환원시켜 암모니아를 생성. 밑줄. 이게 뭐라고? 질소 고정! 그렇지! 결정적으로 몰리브덴이 질소 고정을 하네요. 질소를 암모니아로 바꾼대요. 되겠니 얘들아? 그러니 이 말 납득돼? 납득돼요? 둘 중에 하나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얘가 전자를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얘가 질소 고정을 하고 얘가 만약에 없으면 이 고정이 안 돼. 그러니 당연한 맞는 말이죠. 각각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질소 고정의
과정입니다. 알겠죠? 일치불일치는 누가 먼저 이 역할을 하냐, 순서가 나올 수 있다. 철 단백질이 먼저 해야 된다. 알겠죠, 여러분? 예상 범위는 뭐 얘가 기역, 얘가 니은 이런 식으로 해서 기호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좋습니다. 뒷부분 가볼게요. 철 단백질과 몰리브덴 철 단백질은 모두 산소 분자에 의해 빠르게 비활성화되는데, 철 단백질이 산소에 의해 활성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인 반감기는 30초에서 45초이고, 몰리브덴 철 단백질의 경우는 10분이다. 끊고 먼저 내용 떠올려. 질소 고정하려면 효소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얘 없어지면 돼? 안 돼? 안 돼. 촉매 활동 해야죠. 근데 불상사가 발생해요. 뭐? 비활성화된대요. 비활이 된대. 어머, 그럼 뭐가 없어야 돼? 찾아줘. 산소 분사. 뭐야? 좋아. 그러니 산소 분자에 의해서 세모 칠게. 빠르게 비활성화 되니까 저거를 제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 빠르게 비활성화 되는 건, 다시 한번, 이게 되면 질소 고정으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케이.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래서 철 단백질이 산소에 의해서 활성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인이라는 것이 정의가 나와요. 반감기라고. 묶어서 그냥 이렇게만 표시를 할게요. 다시 반감기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오케이. 안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30초, 40초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비교만 하시면 돼요. 반감기 빠르게 비활성화되는 것이 뭐예요? 빠르게. 철이야, 몰이야? 철. 얘는 10분 이상 걸린대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철 단백질과 몰리브덴 철 단백질 비교했을 때 반감기가 얘가 더 느리기 때문에 하나만 쓸 거야. 비활성화 속도가 어떻게 되면 당연히 비활성화 속도가, 비활 속도가 느리다. 얘가 더 버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이러한 비활성화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질소 고정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제 조건 나왔죠. 뭐 되돌릴 수 없다. 복구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러면 이 단백질은 반감기를 갖는다라고 만약에 나왔을 때, 이 식물은 반감기를 갖는다라고 나왔을 때, 그러면 걔는 이 질소 고정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렇죠. 복구 불가능하니까 무조건 반감기가 있으면 질소 고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되도록 무조건 뭐를 없애? 산소 분자 없애요. 당연한 얘기죠, 지금. 그래서 알겠죠? 그러니 물결 질소 고정이 일어나는 필수 조건 괜찮나요? 네, 괜찮죠? 아, 산소 있으면 안 된다며요. 그쵸? 알겠죠, 여러분? 자, 물어볼게요. 산소 왜 있으면 안 돼요? 질소 고정 못하는 건 궁극적 목적이고, 단순하게 산소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효소가 비활 떠서. 그렇지, 비활돼서. 인스타 느낌으로 비활 떠가지고 안 돼. 오케이? 비활을 하면 우리 인스타는 복구할 수 있지만 질소 고정 비활 뜨면 안 된대. 복구 안 된대. 알겠죠? 영구 삭제. 알겠지? 그 다음 넘어갈게. 그런데 질소 고정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에너지는 산소 분자가 존재할 때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세포 호흡 과정을 통해서 생산된다. 자, 첫 번째 문장 먼저 읽을게요. 자, 봤더니 그런데라고 나와. 뭔가 분위기 바뀌어. 뭘 얘기하고 싶냐면 질소 고정에 에너지가 필요하대. 그 에너지 언제였는데? 호흡할 때였는데. 호흡하려면 뭐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해요. 근데 앞에서 무조건 산소 없애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산소 분자가 존재할 때 작동한대요. 그러면 산소 분자는 여기서 필요하다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뒷문장 이어서, 멘탈 나가지 마세요. 뒷문장 이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 생물체는 질소 고정에서 산소와 관련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얘기 나오잖아.
딜레마가 뭐야? 갈등 모순이지. 그치? 그래서 그 갈등 모순이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당연한 말인지. 그쵸? 다시 한번 여기다 밑에다가 어떤 환경이어야 돼요? 원래 비활이 안 되려면 산소가 없어야 돼요. 왜? 비활성화를 막기 위해. 키워드만 쓰는 거야. 근데 또 모순적으로 아우 산소가 또 필요하대. 짜증나게. 뭐 하려면? 필요해? 호흡하려면. 맞아. 세포호흡. 그래서 딜레마 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이해되죠? 자, 근데 또 추론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밑줄 좀 찍을게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냥 팩트로 받아들여도 되는데 추론 문제가 많이 나와. 이유. 질소 고정에 왜 많은 힘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질소 고정 여러분 뭐예요? 누군가 와서 야 질소 고정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질소를 어떻게 하는 거? 고정하는 거 아니고 질소를 어떻게 하는 거? 환원하는 거. 다시 뭘로 뭘로 변환해? 뭐라고? 뭐 어무 그러고 질소? 화합물로 변환하는 거. 알겠지? 지금 여태까지 질소 고정에 대해서 나 목이 쉬도록 얘기했는데 질소 고정하는 거 이러면 제가 지금 뭐가 됩니까? 예, 질소를 다시 변환하는데 질소 화합물로. 그 화합물 중에 암모니아 질산염이 있는데 예시가 뭘로 나온 거야 여태까지? 암모니아만 나온 거야. 알겠죠? 자, 다시 질소가 암모니아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큰 힘이 필요하대요. 왜요? 왜요? 그런갑다 하면 안 돼. 그럼 문제 틀려. 왜 힘이 필요하죠?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변환하기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화합물로. 왜 변환하기 힘들어? 안정화, 삼중결합 나와줘야 돼. 결합이 탄탄하고 했잖아. 그래서 결합이 탄탄하니까 거기에 낄껴 할 애들이 안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앞부분 내용이 뭐였냐면 포리옥세균하고 콩과 식물의 공생이 대표적이다라고 해서 미생물하고 식물의 관계성, 일문단에서는 경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생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가볼 거예요. 자, 힘냅시다. 질소 고정세균의 대부분은 토양에서 독립생활을 하고 일부만이 식물과 공생관계를 형성하는데 포리옥세균은 한정된 종류의 숙주 식물로 하여금 포리옥을 형성하여 공생한다
라고 나옵니다. 우선 여기에서 지금 또 중심 대상 공생관계를 형성하는 주어가 누구예요? 질소 고정세균이라고 나와 있지. 그치? 질소 고정세균 밑줄. 까먹은 거 아니죠? 제가 질소 고정이 되려면 제 세균 안에 있는 뭐가 활성화돼야 돼? 두 글자 효소, 철, 몰, 단백질 기억나요? 쉬는 시간 동안 잊어버린 거 아니죠? 철, 몰이 활성화되어야지 질소 고정이 일어나. 근데 그 대부분은 원래 독립생활을 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독립생활을 하는 거 키워드 얘기해줘. 경쟁이야, 공생이야? 그렇지. 식물과 경쟁하겠지. 그러다 일부만이 식물과 공생관계를 형성을 해서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계속. 뿌리옥 세균은 한정된 종류의 숙주식물로 하여금 뿌리옥을 형성하여 공생한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A는 미생물이죠. 그 미생물이 식물하고 공생을 하게 하면서 뿌리옥을 형성하여 공생을 하는 수단이 나옵니다. 그렇죠? 즉 다시 식물과 미생물 관계가 나오는데 뿌리옥을 형성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공생한대요. 다시 한번 공생의 과정이죠. 뿌리옥이 있어야 공생이 된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쵸? 뿌리옥이 있어야 공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놓칠 수 있는 부분 요거 좀 섬세하게 볼게요. 한정된 종류의 숙주식물 볼까? 그러면 바꿔볼게. 모든 식물에 A가 결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포인트는 한정된 식물이야. 한정된이라는 건 모든 종류가 아니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인식되어야 되겠고요. 저거 나오면 조심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고급스럽게 뭐라고 하냐면 숙주 특이성이라고 해. 네, 아무 숙주나 붙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볼게요. 뿌리옥 어떻게 만드는지 가봅시다. 뿌리옥 세균은 토양 속에서 단독으로 생존할 때는 질소 고정을 하지 않고 콩과 식물의 뿌리옥 안의 세포 내에서 박테로이드라는 형태로 존재할 때만 질소 고정을 수행한다. 또 결과 또 질소 고정이에요. 그 과정을 또 설명하는데 먼저 볼게요. 뿌리옥 세균은 토양 속에서 단독으로 생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단독 앞에서 독립을 하고 나왔는데 얘도 경쟁할 때는 경쟁관계에서 질소 고정 된대 안 된대? 안 돼! 그러면 다시 식물과 뿌리옥 안에 세포 내 박테로이라는 형태로 존재할 때 그때만 고정을 수행한대. 다시 한번 경쟁 말고 무슨 관계? 공생관계. 오케이. 그러면 공생관계일 때만 질소 고정이 일어난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공생이 질소 고정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예, 좋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개념이 나왔어. 뿌리옥 세포 그대로, 그러니까 뿌리옥 안에 있는 세포 내에서 그대로 이 세균이 활동을 못하나 봐요. 그 세균이 어떻게 변하냐면 박테로이드라고 하는 성분으로 형태로 변화될 거예요. 그죠? 그럼 화살표로 해볼게요. A로 간단하게 시플하게 정리. A가 박테로이드라는 형태로 존재할 때 그때 질소 고정이 된대요. 알겠죠 여러분? 선생님 A가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 제발 주어 좀 보세요. 뿌리옥 세균. 알겠죠? 뿌리옥 세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뿌리옥 세균이 이거의 형태로 존재할 때라는 서술어랑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알겠죠?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우리 뿌리옥 세균은 ATP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대사연료인 탄수화물을 콩과 식물로부터 공급받고 질소 고정을 수행하여 생산한 단모니아를 콩과 식물에게 공급한다 라고 합니다. 우선 주어 대상 다시 한번 체크. 뿌리옥 세균. 자, 뿌리옥 세균이 공급을 받는데요. 맞죠? 그러면 누구한테? 콩과 식물 보이지? 그렇지. 그리고 또 질소 고정을 수행해서 콩과 식물에게 공급을 한다. 또 얘랑 또 식물에 대한 관계성이 나왔어요. 간단하게 얘는 필기하고 갑시다. 뿌리옥 세균이라고 할게요. 세균. 그리고 콩과 식물이라고 할게요. 식물. 뭘 주고받는지
체크를 할 거야. 세균이 뭘 주고 식물이 뭘 주는지. 먼저 식물부터 들어갑니다. 식물이 뭘 주나요? 좋아요. 대설루인 탄수화물 을 주고 있습니다. 뭐 이거 친구들 알겠지만 이거 유기예요, 무기예요? 1문단에서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기성분이라고 유기양분이라고 1문단 나왔어. 알겠지? 1문단 나온 거야. 국어니까. 1문단에서 식물이 미생물한테 유기양분을 줍니다. 공급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다시 그 다음 세균은 식물한테 무엇을 주나요? 무엇을 주나요? 질소고정 수행해서 암모니아를 공급한다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공급하네요. 암모니아는 그냥 질소예요? 질소화합물이에요? 질소화합물, 즉 질소고정 일어난 상태로 얘한테 영양 공급해주죠. 아까 얘기했어요. 1문단 마지막 문단에서 마지막 문장에서 식물이 탄수화물 같은 유기양분을 공급하고 세균은 식물을 그냥 도와준다. 이렇게 나와서 그 도와준다의 디테일이 지금 암모니아를 제공하면서 식물을 돕는다라고 디테일하게 나온 거라고. 알겠죠?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요 과정 그림은 뒷부분에 요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들어갈게요. 알겠죠? 우선 거기 황공포증 일어나는 이상한 괴상한 식물 그림 보기만 해도 징그러 죽겠어. 그죠? 자, 뒷부분 가보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디테일의 과정이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올 거예요. 볼게요. 첫 번째, 콩과 식물은 뿌리옥세균과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며 뿌리혹을 형성한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화학적 신호가 있어야 된대요. 자, 화학적 신호 누가 먼저 스타트를 하는지를 봐줘야 돼. 스타트 볼게. 콩과 식물의 뿌리가 뿌리혹 세균을 끌어들이기 위한 화학 신호를 내보내면 토양 속의 뿌리혹 세균이 이에 반응하여 뿌리털에 결합한다 라고 나와요. 자, 누가 먼저 추파 던져요? 신호 보내는 거? 네, 좋아요. 우리 콩과 식물이 신호를 보냅니다. 정확하게는 콩과 식물의 뿌리겠죠? 그래서 과정이니까 우리 넘버링 달아줍시다. 첫 번째 1번. 콩과 식물의 뿌리가 화학신호를 내보낸다. 이게 첫 번째 1단계. 그래서 유혹해. 야, 올래? 이렇게 유혹해. 뭘? 세균을. 그치? 근데 요거 어세 표시 한 번만 할게. 어떤 상태에 있는 애를 유혹해? 토양 속에 있는데 자연 상태에 있는데 독립이야 공생이야? 독립. 그렇지. 경쟁이야 공생이야? 다시 물어볼게. 경쟁. 됐어요? 오, 맞지. 독립이 있고 공생하지 않던 애를 추파를 던져요. 유혹해요. 신호. 야야야야. 이렇게. 그래서 뿌리털에 결합하는 대상은 뭐라고요? 다시 세균. 좋아. 그러니까 뿌리털에 결합한다. 두 번째. 세균하고 뿌리털이 결합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 미생물하고요, 식물하고요 결합을 해서 완성이 됐어요. 공생이 스타트 된 겁니다. 경쟁이 아니라 만나버렸어요. 그 다음 뿌리옥 세균이 뿌리 피층의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는 물질을 방출하면 뿌리털의 끝이 굽어지고 세포벽의 일부가 분해되어 세포막이 함입되면서 가느다란 관 형태의 구조인 감염사가 형성된다 라고 해서 쭉 과정이 나열되고 있어. 끊고 갈 거야. 자, 우선 뿌리 피층의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는 물질, 이 방출 주어가 뭐예요? 뿌리옥세균. 그래서 뿌리옥세균이 이 물질을 방출한다. 세 번째 과정. 자, 세포 분열해 라고 해서 또 얘가 신호를 주는 거야. 물질을 주는 거라고. 되겠죠? 그 다음 뿌리털의 끝이 어떻게 된다? 항상 굽어져. 일부가 찢어져. 그 다음 세포막이 들어가. 그 다음 관 형태의 구조인 감염사가 형성. 결과값만 볼게. 감염사 형성. 이게 4번 넘버링. 지금 쭉 나열되는 거 다시 한번 꼭세. 뭐가 형성되는 과정?
감염사 형성 과정. 좋아. 모양 나왔어? 가느다란 관 형태의 구조라고. 자, 감염사에서 기억하기 쉽게 이때의 사는 죽을 사가 아니라요. 실사자예요. 실사. 알겠지? 실처럼 가는 거. 감염되는 실. 알겠죠, 여러분?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염사는 뿌리의 피층을 관통해 안쪽으로 신장하며 이를 통해 세균이 식물 뿌리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감염사의 역할 나왔어요. 뿌리 피층 관통 안쪽으로 자란대. 그를 통해서 뿌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된대요. 이게 감염사의 역할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세균이 들어갈 수 있는 뭐가 될까? 감염사는 통로. 좋아. 통로. 세균이 본격적으로 안으로 침투하는 유도를 하는 것은 감염사구나. 인식하고 넘어갈게요. 감염사에 있던 세균은 피층 세포의 세포 질 속으로 들어가서 질소 고정을 수행하는 박테로이드로 발달하고 세균에 감염된 피층과 내초의 생장이 계속해서 하나로 합쳐져 뿌리옥을 형성한다 라고 나옵니다. 결과가 우리 예상한 대로 뿌리옥 형성하죠. 근데 그 과정 다시 한번 체크. 제일 중요한 건 세균이 어떻게 발달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 뭐야? 그렇지. 박테로이드로 발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너머링 달아줄게요. 5번. 그래서 마지막 6번까지 뿌리옥 형성. 결과. 그러면 지금 1번부터 6번까지는 뭘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뿌리옥 형성 과정 써주고 그 형성 과정은 1번부터 지금처럼 6번까지가 뿌리옥 형성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출제자라면 이 과정 어떻게 하겠어요? 뒤섞어야 나요. 그리고요 중간중간에 그 얘기 나와. 여러분 피층이라고 생각해보면 피부층이죠. 피부는 겉에 있어요? 속에 있어요? 겉에 있죠. 표피 생각하면 돼요. 겉이랑 속에서 각각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겠죠? 알겠지?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기준점은 당연히 뭐겠어? 통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감염사 형성 전까지는요 겉에 깔짝깔짝 거리는 거예요. 막 물질 주고받고 신호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염사가 되어야 세균이 안으로 침투. 그 다음에 박테로이드로 발달. 그래야 뿌리옥 형성. 이렇게가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피층하고 세포질 속이죠. 그 각각의 공간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그 기준점은요. 뭐라고요? 뭐가 생겨나면서 감염사를 기준으로 잡고 구분을 해줘야 돼.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뿌리옥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아까 그 황공포증 유발 과정 그림 좀 볼게요. 바로 위에 있죠? 요거에 따라서 이해를 시각화하는 거야. 가보자. 어려운 거 없어요. 감염된 뿌리털 그리고 뿌리옥 세균 있죠? 요거 A 있죠? A. 그치? 그 A가 이미 자 얘가 붙은 상황이야. 근데 우리 바로 외워보자. 누가 먼저 추파 던진다고? 식물이야 세균이야? 식물. 식물이 야 세균아 너 와 이래요. 그 다음에 어디에 붙는다고요? 뿌리털에 붙어요. 이렇게 뿌리털에 붙은 다음 그래서 얘가 이 세균이 뭘 보내죠? 감염사를 보내요? 안 돼요. 보세요. 보면 보세요. 너 세포 분열해 하면서 촉진물질 보내요. 맞죠? 촉진물질 보내야 왜냐 봐봐. 세균이 바깥에 있다가 식물한테 붙었는데 얘가 겉에서 만들어내면 감염사는
이 모양이 안 나와요. 식물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근데 식물이 가만히 있으면서 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균이 뭔가 물질을 뿌려줘야 얘가 반응을 하겠지. 그래서 야 세포 분열해봐 자라나 이렇게 해서 이 감염사가 자라나게 된 거야.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서로를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 통로를 통해서 다시 세균 A가 들어가지. 안쪽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뭘로 변해요 또? 얘가 뭘로 변했다고요? A가? 박테로이드로 변한 거야. 그렇지. 이게 핵심이야. 그치. 그래야 뭘 하는데? 질소 고정이에요. 맞아요. 좋아요. 그래야 질소 고정하잖아요. 박테로이드로 변화돼야. 그 다음에 뿌리 피층에 막 세포가 막 자라나요. 아까 감염사 만드는 과정. 그쵸? 그래서 그 감염사가 뒷부분에 관다발 조직, 박테로이가 관다발 조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할 거야. 그 관다발 조직이 되어 있는 게 이제 과정 6번 뒤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자, 가볼게요. 뿌리옥은 식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질소 화합물은 식물 전체에 보내기 위해 뿌리 중심의 관다발 기둥으로 관다발 조직을 발달시킨대요. 자, 그러니까 뿌리 중심의 관다발 기둥을 기준으로 주축으로요. 관다발 조직을 발달시킨다라는 건 관다발의 크기를 키운다, 적게 한다? 키운다. 근데 목적이 중요해. 아까 그렇게 항공보증 징그러워 죽겠는 이렇게 다발로 하는 이유가 나왔어요. 목적? 보내려고. 어디에?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그래. 그러니까 이 암모니아를 보내기 위해 하는데 그 부분만 발달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에 뿌리기 위해서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보낸대요. 알겠죠, 여러분? 네, 뿌리고 식물로부터 양분 받는 건 당연하죠. 왜요? 어디에 붙어있니, 얘들아? 식물에 붙어있으니까 뿌리옥이. 말 그대로 혹이잖아요. 식물에 붙어있는 혹. 혹이 붙어있어서 양분 공급받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질소 고정 얘기잖아요. 질소 고정, 물, 암모니아겠지? 암모니아를 이 식물 전체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 관다발 조직이 확장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성숙한 뿌리옥은 뿌리 직경보다 몇 배 두껍게 생장하는데, 생장이라는 건 자라는 거겠죠? 목질화된 바깥층은 기체의 출입을 제한하여 질소 고정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 라고 마무리가 돼요. 자, 이상 일단 자 여기서 뿌리 직경 두께가 나와요. 두껍게 생장한대요. 목질화 어휘 많이 나오니까 밑줄. 목질화 무슨 뜻일까요? 네, 단단하다 라는 뜻. 그러니까 이어질 수 있겠지. 만약 순임명장이 목질화 단어 몰라도 두껍게랑 단단하다가 유사한 단어잖아요. 이런 식으로 추론 가능하게 만듭니다. 자, 아무튼 두껍고 목질화된 바깥층은 기체 출입을 제한해서 질소 고정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대. 묶어봐. 이거에 포인트를 주면 대답이 나올까? 이때의 기체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와우! 감동. 산소! 맞아요. 잊지 않았구나. 질소 환경의 필수 조건. 그치. 산소 있으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왜요? 산소 있으면 뭐가 되기 때문에? 비활 뜨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산소 있으면 비활 막으려고 체한을 제한하는 거지. 비활 방지. 약간 뭐죠. 앞에 내용 연결해야 돼요. 뒤에 콩과 식물의 뿌리혹에서 산소 공급은 주로 레그 헤모글로빈이라고 부르는 산소 결합 단백질에 의해 조절된다 라고 합니다. 중심 새로운 개념 나오죠? 레그 헤모글로빈. 네, 고쳐주시고. 얘가 하는 역할이 나왔어. 웬일이야. 뭐 하는데? 어머, 맞아. 산소 공급해. 뿌리 혹에서 위치는 얘는 어디에 있다고요? 다시? 뿌리 혹에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얘의 위치 다시 한번 쓰시고, 뿌리 혹에서 산소를 막 공급을 한대. 산소 왜 필요하지? 기억나요? 세포 호흡이 떠올라야 돼.
그래야 질소 고정한다고 계속 나오죠. 산소 공급은 우리 세포 호흡해야 돼. 세포 호흡 되면 뭐 되는데? 뭘 얻어? 에너지 얻어. 이 에너지로 다시 도루마무 질소 공급하는 거야. 알겠지? 반응성 좋게 만드는 거라고. 단단한 결합을. 오케이.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이거라고 부르는 얘를 뭐 산소 결합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헤모글로빈이 단백질이니까 그런 얘기로 해주시면 되고, 레그 헤모글로빈은 숙주식물에 의해 합성되어 박테로이드로 감염된 숙주세포 안에 존재하며 호흡중인 세균의 세포로 산소 수용을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그래서 식물에 합성되어 박테로이드 감염된 숙주세포 안에 존재한대요. 위치 구체적으로 나오죠? 묶어. 이거 뭐 형성돼가지고 있다고? 뭐가 형성돼서? 그렇지, 뿌리호. 그 뿌리호 과정을 저렇게 또 짜증나게 또 다른 표현으로 저렇게 표현하는 거야. 식주식물에 의해 합성돼가지고 이걸로 감염된 숙주세포 아니 이거잖아요. 그래서 존재하며 호흡 중인 세포의 산소 수용을 도운다. 그래서 키워드 호흡 세포 나와서. 그래서 결론은 뭐야? 이게 다 질소 고정에 적합한 환경이구나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기억하기 쉽게 좀 비유하면 산소 차단돼야 되죠. 그쵸? 그래서 단단해야 돼. 얇아야 돼요? 단단하고 튼튼하고 두꺼워야 돼요. 그래야 산소가 못 들어오죠. 그쵸? 그 밀폐된 환경 속에서, 즉 자가격리 환경 속에서 뭐 헤모글로빈이 수송하는 것만 받는 거야. 헤모글로빈 약간 CJ 대한통운 아저씨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앉아서 쿠팡 배달처럼 이렇게 받기만 해야 돼. 알겠지? 산소를 오픈 이게 아니라 문 앞에 두고 갑니다. 그러면 산소 끌어와. 이렇게 가는 거라고. 알겠지 얘들아? 그래야 적정한 환경이 된대요. 오케이? 마지막 문장. 이로 인해 박테로이드의 산소 농도는 질소 고정에 필요한 ATP와 화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호흡하기 충분하면서도 과량의 산소로 인해 질소 고정의 효소가 비활성화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한다. 앞에서 정리한 내용 다시 나온 거예요. 뭐 ATP 뭐 굳이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유기화합물이다. 뭐 사용된다. 에너지 생명력에 필요한 그냥 하나의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박테로이드의 산소 농도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거는 묶어주시고, 호흡을 하려면 다시 한번 산소가 어느 정도 적정량의 산소가 필요하다. 적절량의 산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과량의 산소로 인해 질소 고정 효소가 비활성화되지 않는 수준. 그래서 어떻게 환경을 만든다? 목질화, 단단. 그래서 질소 고정에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것만 나오는 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제가 범위 대강 나오면 뽑아가지고 다 드릴 텐데 지금 얘기하는 목절화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치불일치하는 거고요.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지문은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돼서, 자, 지문 간단하게 정리. 뿌리옥 형성 과정은 본문에서 했으니까 안 할 거고요. 나머지는 좀 점검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1문단부터 화면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 빈 공간 있으면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1문단에서 식물하고 뭐의 관계 얘들아? 미생물, 오케이? 얘네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면 무슨 관계? 경쟁 관계. 그렇지 않으면 무슨 관계? 공생 관계. 그래서 이 지문은 공기의 환경이에요? 토양의 환경이에요? 토양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전제 조건 꼭 알고 계세요. 토양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좋아요. 앞부분은 요 정도 체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에 대한 설명? 이문단 뭐에 대한 설명이었죠? 질소에 대한 설명.
그치? 질소는 외울 필요는 없고 질소에 대한 설명 나오면 밑줄 친 거 뭐 다량 영양소, 필수 구성 성분 뭐 아니면 뭐 대기 78% 이거다. 질소에 대한 특징 쭉 나열된 거 끝. 단순해요. 그런데 질소가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화합물로 바뀔 수 없다. 그래서 이 글의 핵심 주제인 바로 질소 고정이죠. 그 설명이 나옵니다. 키워드 정리, 질소가 다시 한번 뭘로 변환될 때? 그렇지, 질소 화합물로 변환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예시가 암모니아 그리고 질산염이 나와요. 근데 이 글에서는 암모니아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지. 좋아요. 그래서 자연 상태의 토양이 지금 자연 상태의 생물학적 환경에서 질소 고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얘기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뭐가 활성화? 효소 활성화가 나와줘야지. 알겠죠, 여러분? 질소 고정의 과정은, 필수 과정은 써줄게요. 지금 질소 고정 세균 속에 있는 효소의 활성화다. 근데 그 효소가 몇 가지? 몇 가지? 효소 몇 가지? 두 가지. 철, 몰, 안 까먹었지? 철이 먼저야? 몰이 먼저야? 철이 먼저야. 그치? 얘가 에너지 주고 전자 공급해야 뭐? 몰이 만들어내줘. 맞지? 그래서 효소 활성이라고 하는 건 철에서 몰로 공급을 해야 그래야 활성화가 돼.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모두 있어야 돼. 좋아. 그 다음에 이 활성화된 조건을 갈 거예요. 필수 조건. 필수 조건 첫 번째. 얘가 비활이 안 뜨려면, 반감기를 안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산소가 없어야 돼요. 맞아요. 산소가 없는 환경. 비활을 막으려고. 무슨 기를 막으려고? 반감기를 막으려고. 그리고 산소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산소가 필요해. 왜 필요해 다시? 세포 호흡하려고. 그래야 뭐 얻는데? 에너지 얻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건 반응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야? 반응성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반응성이라는 건 다른 물질하고 결합하고 반응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다시 반응성을 약화시키는 거야?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치, 강화해야지. 그래야 파괴되지. 그래서 뭐가 발생? 산소가 없어야 되는데 또 있어야 돼. 어머 이게 무슨 딜레마. 되는 거고. 그래서 뒤에 예시가 뭐라고 나와요? 식물은 무슨 식물? 콩과 식물. 엄마 뭐 콩나물 뭐 이런 콩. 그 다음에 미생물. 무슨 미생물? 보리오 세균. 네, 예시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원래 미생물 그냥 원래는 다 독립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과정을 속에서 화면 보고 대답만 할게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감염사가 만들어지고 안에 침투해서 뿌리 혹이 만들어지지. 대답해줘. 왜 이렇게 관답을 조직 떼어지고 이렇게 만들어? 전체 뿌리려고. 맞아. 무엇을? 암모니아를.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뿌리옥을 형성하는데 과정은 다 안 쓸 거야. 관다발 조직을 발달시키는 걸 그 이유를 도출하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암모니아 뿌리려고 전체 그래서 과정이 쭉 나온 거고요. 관다발 자체에서는 이렇게 만들 때 뿌리혹은 우리 뿌리 직경보다 두껍게 생장한다 라고 했을 때 이때의 뿌리호 환경 나왔었죠? 키워드 하나 쓸 거야. 얘는 목질화, 단단하다, 두껍다. 그 다음에 뿌리혹에 뭐가 있어? 헤모글로빈. 줄임말로 쓸게. 레해가 있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노르마브 뭐가 일어난다? 그렇지. 완성됐죠? 안 까먹을 수 있겠지?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막 그렇게 하면 알겠죠? 우리 시간 제가 숙제 내드릴 동안 간단하게 문제 풀어봅시다. 까먹기 전에요. 오케이? 자, 1번부터 4번까지 문제 5번이네요. 5번까지 문제 풀고 답 위주로만 맞추고 마무리할 테니 서둘러 풀어주세요. 네, 답 맞춰볼게요. 5, 6시 수업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파이팅을 가지고 와야 해. 알겠지? 오늘처럼 이렇게 눈이 약간 풀리면 안 돼. 알겠지? 저도 오늘 아침 10시부터 수업했습니다. 10 to 10. 중간 점심시간 하나도 없었어요. 저 한 끼도 못 먹었어, 오늘. 근데 파워 에너지 보세요. 파워 에너지. 내가 이런데 여러분, 여러분과 지금 띠동갑 나이인데도 지금 팔팔이 이렇게 지금 나 뛰는데 얘들아, 너네 더 뛰어야지 얘들아. 할 수 있어. 내가 이러는데 나 커피 3잔 저거 봐봐. 3잔 먹고 지금 버텼어. 아침 10시부터 희생적 태도 이걸로 어필을 하는 거야. 열심히 좀 해줘. 알겠지? 숙제 밀리지 말고 다 맞춰볼게요. 가장 적절한 거 다 위주로 볼게. 우선 뭐 장점 이런 거 아니고 이거 뭐예요? 조건 제시하고 질소 고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례가 콩과 식물 그리고 뿌리옥 세균으로 나왔지. 정답이 2번. 2번 꼭 맞았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 유형은 잘 나오지 않는다. 2번 일치하지 않는 거. 1번 볼게요. 뿌리옥 세균은 박테로이로 변화하여 헤모글로빈을 합성한다. 뿌리옥 세균 박테로이로 변화하는 거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세균이 이걸 합성한대. 맞아? 안 돼. 왜? 헤모글로빈 아까 쿠팡 아저씨라고 대통령 아시죠? 뿌리옥에 가만히 있다가 산소 공급 툭 던지는 사람이야. 던지는 애야. 그러니까 안 되죠. 뿌리옥 세균이 변화되고 막 합성돼야 된다.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알겠죠? 낚이지 마세요. 2번에 1번. 3번. 기억에 의미하는 바. 딜레마지 얘들아. 키워드가 뭐가 돼야 돼? 뭐에 대한 딜레마? 산소. 그렇지. 산소 딜레마가 들어가야 돼요. 가장 적절한 거 몇 번? 몇 번? 예. 3번이죠. 질소 고정에 쓰이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필요한 산소가 활성을 억제하네 비화를 하고 호흡을 할 때 각각의 이런 딜레마가 발생한다. 틀렸으면 안 되고 4번 때문에 좀 속도감 있게 봤어요. 4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5번은 뭐 답만 맞추면 되니까. 뿌리옥하고 비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그림 보기 전에 간단하게 해서 식물의 뿌리와 곰팡이가 공생광물로 이루어지는 연합체를 균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식물 당연히 나오고 곰팡이, 미생물, 공상관계 다시 한번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균근이라고 결합을 짓습니다. 맞죠? 곰팡이는 식물 뿌리의 생장과 분화를 촉진하는 생장인자를 분비하며 자 역할 나오네. 생장인자 분비하는 건 누구? 곰팡이. 그 다음 영양소 흡수를 위한 표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균사를 토양을 뻗는다. 와우. 균사 보자마자 뭐 연상됐어? 맞아 뭐? 감염사 실 모양의 세포. 이러면 어떡해? 어머나 세상에. 감염사. 감염사 토양을 뻗는다고요. 여기 다시 한번. 감염사가 무슨 역할? 통로. 표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통로. 그 다음 곰팡이는 자신이 흡수한 물과 무기질을 식물에게 공급
공급하는 대신 식물에게서 당을 공급받는다. 한쪽에 메모. 식물과 그 다음에 곰팡이 앞 글자만 닦게요. 식물에게 뭘 주고 곰팡이는 뭘 받는지를 받게. 자, 식물은 곰팡이한테 뭘 줘요? 당을 주네요. 당. 곰팡이는 식물한테 뭘 줘요? 생장인자 분비하는 거 맞는데 자신이 흡수한 물과 무기질. 그렇지. 표현 그대로 그냥 쓸게요. 자, 그 다음 균근 중에서 수지상균근은 식물의 뿌리 표면을 따라 자라다가 균사를 식물 표피세포의 사이로 뻗어 피충으로 들어간다. 균사는 피층세포의 세포질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균사는 안으로 들어간대 안 들어간대? 안 들어가. 그러면 감염사랑 차이점이야 공통점이야? 차이점. 그렇지. 뿌리 혹에서 나타나는 게 감염사인데 그렇지. 차이점. 뿌리 세포에 막이 함입되어 들어가서 형성된 관 안으로 자라서 작은 가지 모양의 수지상체를 이루는데 그래서 수지상균인 거죠. 이들은 곰팡이와 식물 사이에 양분의 전달이 일어나는 중요한 부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분의 전달이 일어나는 것이 수지상체. 그래서 수지상균근은요, 곰팡이는 숙주 특이성이 거의 없어. 어머! 여기에서 어디서 봤다 이게 나와야 돼. 아까 제가 이것 때문에 그냥 굳이 어려운 표현인데도 썼거든요. 아하. 우리 숙주 특이성이 거의 없다? 그러면 A라고 할게 그냥 편의상. 이와의 차이점이 공통점이야. 오케이. 차이점. 아까 A는 한정된 식물에게 붙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숙주 특이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얘는 없네. 자, 또 한 가지 곰팡이가 여러 식물과 균근 연합체 연경망을 형성하기도 한다라고 하고 끝나요. 자,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 네. 1번은 뭐 촉진하는 물질을 부품, 세균이 보려구요. 그 다음에 식물 뿌리의 생장을 촉진하는 물질을 분비하죠. 그게 생장 위에 보기 집중해줘. 생장 인자 바로 위에 있잖아요. 자, 그 다음 2번 식물과의 양분 교환을 위한 통로인 박테로이드. 여기서 물음표가 떠야 돼. 뭘로 고쳐야 돼? 감염사. 야, 통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치? 세균을 들어갈 수 있는 통로. 박테로이드는 세균의 변신 후 단계죠. 그치? 정답 2번. 2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몇 번 골랐어요? 미안. 5번이 없구나. 쏘리. 편집 잘못 들어갔네. 4번 이렇게 해가지고 2번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질문 인사 나와서 질문해 주시고